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어요. 여정녀. 그쵸. 여자의 적은 여자다. 근데 남정남이라는 말은 사실은 없어. 잘 못 들어봤어요. 맞아. 그런 의미인 거죠. 그런 거죠. 그렇죠. 고도로 시스템화된 우리 사회의 가스라이팅. 내가 왜 예뻐야 되냐고요. 네. 플로렌스 기분 작가가 지었고 오시진 않았습니다만 저희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 있습니다. 네. 제가 외국 작가인데 네. 외국의 한 팟캐스트 유튜브 프로그램에서 내 책을 리뷰한다고 생각하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뭐라고 할지 너무 궁금할 것 같다. 댓글 달아주시는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저기 좀 이렇게 그 뭐라 그럽니까? 태그예요? 태그에다가 네. 영어로 쓰세요. 영어로. 네, 알겠습니다. 네, 영어로 좀 쓰세요. 네. 그래서 저는 챕터 5에 다른 여성의 흠을 위안으로 삼지 마라. 근데 이제 이 가스라이팅이라는 게 네. 계속해서 어떤 인식을 흐리게 하는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내 나름의 판단을 하고 있고 할 수 있는데 그 판단 아니야. 틀렸어. 네가 잘못 본 거야. 아니야, 그거 아니라고. 이거거든. 계속 얘기하면 그런가? 내가 잘못 봤나? 아닌가? 막 이런 식으로 자신의 판단을 믿지 못하게 만드는 게 가스라이팅이거든요. 네. 근데 여성끼리도 이런 가스라이팅을 한다. 그리고 비난을 하고 흠을 잡는다. 그리고 네. 다른 여성의 흠에 안도한다. 그런 부분이 있지 않느냐라고 작가분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나의 불안을 컨트롤하기 위해 남을 평가하는 내가 아닌 스스로를 적극적으로 치료하는 내가 될 수 있기를 라면서요. 내재된 여성 혐오의 유형이 난 다른 여자랑은 달라요. 이렇게 얘기하면 다른 여자들은 흠이 있다는 거잖아요. 나는 그런 흠이 없다. 네. 쟤들은 이상하고 나는 좀 정상이야. 그러니까 그 여성 불특정 여성들을 네. 비난하면서 네. 나는 그들과 달라요. 라고 얘기하는 게 그것도 어쩌면 좀 가스라이팅 혹은 좀 내재된 여성 혐오일 수 있다. 그리고 성공한 여성들을 헐뜯는 방법. 쟤 너무 나대더라. 나 저런 여자 좀 너무 기센 것 같아. 막 이런 식으로 네. 저렇게 설칠 필요가 있나? 아니면 뭐 또 나와서 파리하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거나 그런 것들도 좀 여성이 여성을 혐오하는 모습들이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애인의 전 애인을 싫어한다. 아니 근데 지금 3개 들었는데 네네네네. 이게 뭐 꼭 여성이라서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은데. 그래요? 예를 들면 네. 남자들도 나는 쟤네랑 달라. 좀 우월감을 느끼는 그런 마음에서 그런 말을 할 때도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두 번째가 뭐였죠? 성공한 사람. 성공한 사람을 헐뜯는 거. 저 자식은 뭔데 저렇게 나대지? 이런 말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네. 되게 막 잘나서 뭐 잘난 것도 있겠지만 잘나지 않았는데 뭐 이렇게 샤바샤바를 잘해서 뭐 잘난 것처럼 보인다던가 그러면 그런 말 하기도 하거든요. 네. 그리고 세 번째. 애인의 전 애인을 싫어한다. 싫어 나도. 이건 뭐 남자 여자를 떠나서 그러니까 그냥 이 책을 당연한 거 아니에요? 꼼꼼히 읽어보면은 이게 네. 이제 페미니즘 책이 아니라 네. 그냥 여성을 사람으로 하면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사회적인 고정관념, 네네. 뭐 악습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저항으로 보는 것이 또 바람직하지 않을까 또 싶어요. 차라리 네. 그러면 좀 네. 더 맞아요. 이해가 더 잘 될 것 네. 같아요. 어쩌면 페미니즘 책이라고 좀 카테고리화해서 네네. 이 역시 좀 틀에 집어넣어서 우리가 더 좀 편견을 가질 수 있는 건 아닌가 네. 그런 생각도 들어요. 저는 한 두 권 정도 좀 베스트셀러가 됐던 이제 페미니즘 책을 읽어봤었는데 굉장히 과격하고 세요. 그러니까 네. 이 책하고는 조금 결이 다를 정도로. 그러니까 이 책은 그냥 사람에 대한 얘기 정도로 보셔도 물론 이제 대부분 다 여성 혐오에 대한 얘기가 나오긴 하지만 그렇게 보신다고 하면 오히려 좀 더 재밌는 책이 되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이 들기도 해요. 주체적인 삶을 살고 싶어하는 네. 이분이 겪은 경험과 생각들을 좀 이어나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저도 듭니다. 네. 그러니까 주체적인 삶을 위해서 여기서 이제 제목이 다른 여성의 흠을 위안으로 삼지 말란데 네. 다른 사람의 흠을 위안으로 삼지 말라라고 해도 뭐 그렇죠. 크게 다를 거 없는 남자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것도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네. 여성들이 조금 더 연대해야 하는데 네. 왜냐하면 지금의 불균형을 조금 낮게 하기 위해서 네. 네. 여성들은 서로를 헐뜯지 않아야 하는데 어. 그래서 안 된다라고 또 얘기하는 건 아닐까? 서로 이렇게 뒤통수 치는 어. 여성들이 많아요. 왜 그렇게? 그러니까 인간이 그렇게 하는데 네. 여성은 일단 좀 이렇게 이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 연대하고 서로 헐뜯지 말자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닐까? 네.
그것들도 결국은 이제 기회를 남자보다 조금 덜 받기 때문에 이게 좀 어떻게 보면 적잖아요. 거기서 살아남기 위한 하나의 또 방법이 아니었나. 내가 얘를 눌러야지 살아남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예, 그런 또 사회적인 시스템의 문제일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어요. 여정녀, 그쵸. 여자의 적은 여자다. 근데 남정남이라는 말은 사실은 없어. 잘 못 들어봤어요. 맞아. 그런 의미인 거죠. 그런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전에도 방송 때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만약에 아기가 엄청 꼬질꼬질해요. 뭐 좀 코 좀 막 닦아줘야 될 것 같고 이런데 네네네. 안 닦여 있고 막 뭐 날씨 안 맞는 옷을 입고 있고 막 그런 식이다. 그러면 엄마는 뭐 했길래 애가 저런 거야. 이런 생각을 나도 모르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랬을 때 제 아빠는 뭐 했어 이렇게 생각이 안 들고 네. 제 엄마는 왜 이렇게 애를 안 챙겼지? 이런 그러네.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자가. 아니면 엄마가 이거 안 챙겨줬어? 막 이렇게 물어보잖아 어른들이. 그렇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엄마라는 단어가 오네요. 그런 것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대부분 다 전업주부였으니까 여자들이 일을 안 했으니까 여성들이 예, 그런 것들이죠. 근데 지금처럼 여성의 일자리가 많아지고 똑같이 일을 하는 상황에서는 이건 굉장히 부적합한 말인데 이제 과거에 빗대어 보면은 이제 그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대부분 이제 우리 부모님들이 그렇게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어른들. 네, 그러니까 저도 모르게 그런 생각을 하게 될 때 저도 좀 깜짝 놀랄 때가 있고 아니면 사람들이 내가 애를 이렇게 뭐 해 내보낸 걸 알면은 날 얼마나 욕할까 엄마로서의 나를 그렇죠. 막 그런 의식을 한다거나 뭐 그럴 때도 이런 좀 압박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요. 이 재밌는 글이 있는데 네. 이 여정녀를 어떻게 이분이 전환하는지 한번 보세요. 나이 든 여자가 쇼핑몰에서 산 꽉 끼는 드레스를 입고 열심히 춤을 추고 있는 걸 영상으로 봤다. 그러면 당신은 이런 빌어먹을 나이 들어서 저게 무슨 추태람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뒤집자. 그리고 이렇게 말해보자. 와우. 특정 연령을 넘은 여성은 자신의 몸을 사랑해서도 과시해서도 안 된다는 연령 차별주의적이고 성차별주의적인 관념에도 이 여성은 그냥 자신의 인생을 사는 걸 택했구나. 이분이야말로 레전드다. 아, 말을 너무 어렵게 썼네. 아니 근데 그러니까 재밌죠. 재밌는 것 같아요. 예. 저 언니 겁나 멋져. 이러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언니는 그런 사회적 통념에 전혀 자기를 의식하지 않고 자유롭게 사시는구나. 멋있다. 근데 나도 모르게 어머 나이 들어서 왜 저래? 이런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여정녀다라는 거죠. 근데 그냥 똑같은 사람이잖아. 그걸 인식 안 하면 되는 건데 네. 뭐더 멋있다라고 얘기하는 근데 것도 이제- 그것도 어떻게 보면 또 편견일 수도 있을 것 같아. 예. 그러니까 이 생각을 한다는 걸 인식하는 거를 일단 하라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제가 인식을 아까 한 것처럼 왜 내가 엄마를 욕하고 있었지? 라고 그런 말을 하는 나를 인식하라는 거죠. 네. 그런 사회적 압박이나 이런 편견이 없으면 말씀하신 대로 되겠지만 그게 분명히 내 안에 존재하기 때문에 그 시선을 일단 인식을 해보라는 거고 그걸 전환하는 연습을 해보라는 얘기인 것 그렇죠. 같아요. 그것도 이제 과도기 전 얘기일 것 같고요. 네. 그거는 뭐 여자뿐만 아니라 남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클럽 못 들어가. 아, 예. 안 가봐서 모르겠어요. 40대부터 못 들어가. 진짜요? 남자들도 못 들어가잖아요. 아, 그래요? 예. 왜? 물 흘리니까. 그런 거잖아. 예. 태어나서 클럽이라는 데 가본 적이 없어갖고. 뭐 했냐? 그러게. 뭐하고 살았나 모르겠어. 그래서 나도 모르게 여성의 흠을 잡거나 통념으로 여성을 인식하는 그런 부분들을 한번 좀 자각해보자. 그렇죠. 네, 그런 말씀.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우리 어머니들인 것 같아요. 어머니들 자체가 벌써 남자랑 여자랑 분리해서 평가들을 하시는 것들이 있고 지금은 안 그러시는데 이제 제가 뭐 결혼 초기에는 부엌에도 못 들어오게 했어요. 남자. 그러니까, 내가 설거지 하려고 그러면은 어딜 들어오냐고. 그러면 저 와이프 보고 와서 하라 그러고 와이프는 힘든데 그때 일을 하고 있을 때니까 저희 부모님부터도 그랬었으니까 어머니조차도. 근데 지금은 안 그러시더라고요. 저는 사실 남편이 이 책을 읽은 거 알면 좀 싫어할 거예요. 갈수록 좀 제가 이런 주장을 많이 한다고 주장하더라고요. 제가 똑똑해지고 있는 것이겠죠. 그렇죠. 잘하고 계신 겁니다. 네. 그래서 근데 네. 좀 그런 살아온 문화나 생각의 고정관념을 바꾸기가 굉장히 힘들어서 네. 남편은 자신이 바라는 어떤 가정이나 어떤 아내로서의 여성상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이 저랑 부합하지 않을 때 굉장히 힘들어하고 슬퍼하더라고요. 근데 저 역시도 제가 생각하는 아내상과 남편상은 또 따로 있기 때문에 바뀌어야 한다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양보를 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좀 그렇게 원한다면은 도와줄 수 있어.
근데 나는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원하고 있어. 이런 식으로 갈등과 또 뭐 대화를 통해서 좀 많이 맞춰 나가고 있어요. 네. 뭐 되게 자주 마주하는 갈등이 남녀 그러니까요. 배우자 간 특히 그렇죠. 집안일을 누가 할 거냐. 서로 둘 다 돈을 벌어 맞벌이를 하는데 네. 집안일을 여자만 뭐 독박으로 한다든가 또 육아도 여자가 더 힘을 쓴다든가 그러면 당연히 마찰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냥 적절히 그냥 분산해서 근데 지금은 되게 많이 그런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 같고 예전처럼 뭐 설거지는 뭐 어디 남자가 뭐 주방일 들어와 이런 말은 없잖아요. 지금은 그런데도 아직은 되게 부족하다, 많이 부족하다라고 느끼는 것 같고. 네. 그래서 지금 변화하는 시점인 만큼 굉장히 다양한 모습들이 있는 것 같아요. 좀 어쩌면 우리나라는 좀 더 가부장적인 쪽으로 더 편중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네. 또 세대별로 집의 분위기별로 굉장히 다른 양태로 살고 있지 않나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 저는 그냥 육아휴직이 좀 법정화가 됐으면 좋겠어요. 육아휴직. 그래서 같이 육아도 좀 해보고 맞아요. 집안일을 좀 같이 해보면 아 이게 쉽지 않은 일이구나라는 걸 좀 느껴보면 업무 분산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것 같아요. 근데 남자들은 대부분 직장에서만 살아가니까 네. 그 집안일의 그런 난이도를 잘 못 느끼는 경우가 대다수니까 그래서 아, 나도 너무 힘든데 직장 생활 하는 것만으로도 네. 여기에 대해 신경 쓸 그런 여력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좀 근데 그게 됐으면 좋겠어요. 뭐 100배 공부하는데 네. 집안일이 힘든 거 알아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네. 예,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이렇게 네. 딱딱 아구가 맞춰서 돌아가는 것은 아니다. 그쵸. 뭐, 세상이 그렇게 평화로울 리가 없지. 이런 게 그렇습니다. 네. 네. 저는 이 얘기는 좀 했으면 좋겠어요. 바운더리에 대한 얘기.